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되는 Q6 이트론을 처음 드디어 보게 됐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스타필드 하남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에서 아우디 전기차를 찍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빠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 Q6 이트론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슬그머니 지금 구경 왔습니다.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웅장한데요? 크기가 생각보다 큰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큰 그릴, 그리고 요 4개의 링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간만에, 진짜 아우디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는 전기차입니다. 얘가 아마 PP 플랫폼인가? 뭐 그럴 거예요. 프리미엄 플랫폼이고, 와 지금 막 라이트가 막 껌뻑껌뻑껌뻑하고 막 미쳤네. 겁나 예쁘네. 밑에 쪽에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LED 헤드라이트 있고, 위쪽에 DRL이 있는데 DRL이 이렇게 보니까 코나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현대 디자인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리 먼저 가 있는 거냐? BMW, 최근에 뭐 아우디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는 LED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차폭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라인이라서 차폭등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여기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DRL이 보여지는데, 와 진짜 디자인 굉장히 예쁩니다. 이번에 나온 디자인은 예전에 Q4 이트론에서 나왔던 약간 좀 조잡스러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단정되고 그야말로 마칸의 동생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느껴져서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휠이 좀 아쉽네요. 이거 혹시 뒤에 그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은 돼 있는데, 네. 이게 그 L6 이트론처럼 그렇게 막 밝기가 변하진 않는 상태여가지고요. 근데 들어왔네요? 네. 오, 대박. 겁나 예쁘네. 와, 이게 와이드한 느낌이 이 앞쪽에 이렇게 라인이 RS 이트론 GT처럼 이렇게 쫙 라인이 가 있으면 가로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쪽에 오버펜더처럼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데다가 아우디에 이렇게 철판을 접는 기술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접혀 있어가지고 진짜 약간의 그 볼륨감도 같이 느껴지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아서 더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파란색 번호판이 띡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상상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포토샵 할 수 있으면 포토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뒤쪽에 O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Q6 이트론이 앞에 여기 있는 빨간색 라인이 Q를 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와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또 켜주신다. 안 켜주네. 이거 한번 껐다 켜야 돼요. 그죠, 3번인가 뭐 해야 되죠. 이 밑에 쪽은 이제 디퓨저처럼도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이 밑에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매끈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확실히 아우디가 완성도 측면에서는 뭐 거의 나무랄 데가 없죠.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RS 이트론 GT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녀석도 딱 보면요 진짜 단단하고 짱돌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허접하게 디자인을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놔서 뭐 이렇게 외부 디자인 모델링을 한 것과, 그리고 짱짱하게 진짜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성도를 확 끌어높인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Q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자의 디자인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진짜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른데, 뭔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철판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잘 매무새를 다듬어 가지고 이런 도장 같은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갖고 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심지어 얘는 SQ6가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일반 Q6 이트론이고, 여러분들 다음번에 오시면은요 여기 오셔서 SQ6 이트론을 한번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또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나중에 한 내일 모레쯤 보러 올 예정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녀석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Q6 이트론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금 집에서 막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보려고. 일단 앞쪽부터 천천히 디자인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슬로우 모션 아니고요, 되게 느리게 열리죠. 요것도 이게 닫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딱 당기면 이중 힌지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닫히고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사이드에 가니쉬가 있는데 이 양옆에 이렇게 유광으로 이트론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진짜 만듦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 장난 아니다. 문짝의 이런 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날카롭지도 않으면서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혹은 철판을 접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 옆에 사이드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그다지 강하지 않는데 그 뒤쪽과 앞쪽에만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좀 밋밋한데, 이게 예전에 Q5 때도 이런 디자인을 썼었는데 조금 더 캐릭터 라인이 강조가 됐네요.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느낌들, 요거 일반 이트론에서는 S 시리즈, 그러니까 이트론 S 2급에서만 이렇게 약간 팬더 바깥쪽으로 덧대줬는데, 지금은 일반 Q6 이트론에도 이렇게 덧대진 느낌의 클래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바디 색상과 똑같은 클래딩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마치 예전에 마칸처럼 이렇게 싹 라인 사이드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의 디자인은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이트 색상의 그릴처럼 되어 있는 부분과 검정색의 그 아우디 로고가 적용되어 있고, DRL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데다가 화이트 앤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다른 색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막 약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색상이 좀 단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런 디자인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4개의 링은 약간 차콜 색상, 그런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얘 링 색깔 들어와요? 혹시? 저희가 그 블랙 링이 들어간 거라서 원래 네. 이게 블랙 링을 안 넣으면 여기가 화이트로 바뀌거든요. 그죠? 이거 블랙 익스트라 패키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위 모델이네요. 지금 거의 SQ6랑 외관 모습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오. 좀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독일상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 모델은 조금 사양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SQ6랑은 거의 똑같을 거래요. 디자인은 저도 이제 내일 모레쯤에는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LED가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36개에 한 줄이 더 있으니까 50개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LED 라이트가 길쭉하게 쫙 붙어 있는데, 걔가 막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조금 예쁜 라이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헤드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구조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은 보니까 라이트가 이쪽으로 보여지는 거 보니까 핸들을 꺾을 때 보여주는 방향 헤드라이트, 뭐 방향성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싹 그 에어 통로가 있는 줄 알았더만 없고, 그냥 육각형의 이런 그릴 같은 걸로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이번 거 되게 예쁘다. 상당히 완성도가 좋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지금 보면은 에이다스를 위한 센서가 되게 크게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액티브 셔터 그릴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들은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밑에 붙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밑에 이런 식으로 셔터가 닫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뭐 나중에 PP 시스템에서 뭐 엄청나게 세게 달리거나 되게 더운 날 충전을 했을 때 이렇게 뭐 바람이 빠진다거나 공랭식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배터리를 식히거나 모터를 식히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밑에 쪽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도 나중에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에이다스 센서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세게 달리다가 돌 튀는 부분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한 번이요,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이구나. 자, 당연히 유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당연히 뭐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진짜로 전기차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안에 뭐 엔진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흡음재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예전부터 아우디 이트론은 진심이었어요. 프렁크에. 그 예전 차량들도 프렁크들은 항상 있었고, 그렇게 적은 부피의 공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꽤나 넓은 공간을 할애해주고 있고요. 독일산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깊은 프렁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모델 Y급 정도의 프렁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너비는 모델 Y 정도보다 조금 적고요. 폭도 좀 적은데 깊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여러가지 짐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듀얼 모터로 들어왔거든요. 듀얼 모터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깊이면은 꽤나 괜찮은 사이즈의 프렁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뭐 브레이크 액 같은데, 요런 건 여기는 건들지 말고 여기에 이제 워셔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너들은요 얘만 건들면 돼요. 그래서 프렁크 열어서 얘 건들고, 이제는 요런 부분들의 마감 같은 것도 또 되게 잘 되어 있지만, 여기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고무 패킹 같은 것들도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좀 안 넣어주면 안 되나 이제. 요거 없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애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아직 안전 규정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없는 애들이 테슬라 이게 없는 게 편하긴 편한데 가끔 이것 때문에 이 결착고리가 열려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아직 없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좀 없어지는 추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것도 꽝 닫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딱 내린 다음에 철컥 이렇게 닫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닫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면 클렛이 이렇게 양옆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쪽에만 누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야지 제대로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실외 쪽은 요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아마 이트론이 예전에는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조그만한 이런 디지털 룸 미러나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나 이런 모니터들이 들어가면서 좀 특이한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트론을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이드 디지털 미러가 들어가 있었던 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렇게 색깔도 다른 플래그 형식은 아니에요. 그냥 A필러에 붙어있는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는 아닙니다. 프레임이 정확하게 다 붙어있는 녀석이라서 아무래도 조용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이글로시 소재가 쓰여져 있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지 흠집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가지고 PPF를 붙여놓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에로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옆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꺾여서 뒤에가 C필러 쪽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날렵하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SUV의 폼팩터를 좀 강조한 그런 디에로 라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서드 글래스죠. 오페라 글래스가 아니라 마지막 글래스가 꽤나 이 정도 급에서는 굉장히 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SUV 폼팩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디에로 라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트론 쿼트로 Q6라고 써져 있죠. 이런 디테일들, 깨알 같은 디테일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가 굉장히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은데 소재적인 고급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알칸타라로 완성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말들이 많던데 진짜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은 한 판이에요. 이렇게 한 판인데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뭐 프론트 안개등, 헤드라이트, 리어, 여기에 사이드 움직이는 버튼들, 접는 거, 메모리 기능, 뒤쪽에 왼쪽 오른쪽 베이비 락까지 이 하나의 판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쪽에 이제 좀 심리스한 실내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게끔 이쪽에다가 버튼을 싹 다 몰아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쓰다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아우디 아이들이 차량을 만들 때 이런 버튼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버튼 느낌 좋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자, 이제 안쪽에다가 차키를 넣어놓고요. 한번 봤는데 오! 뱅앤올롭슨이라고 딱 써져 있어. 제가 뱅앤올롭슨이랑 바워샘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 밑에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굴곡 같은 부분들도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디자인이라든지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뱅앤올롭슨 그 배지가 붙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뭔가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차량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차를 타고 내릴 때 여기에 발이 제일 많이 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부직포 같은 걸 붙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여기를 내려보면 오!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는 이중 접합 유리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프레임도 있지만 이중 접합 유리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설마 후야오가 들어갔나? 와, 대박! 아우디 Q6 이트론에도 후야오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독삼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에서 후야오 이중 접합 유리를 쓰고 있는 거 바로 봐서는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를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듯이 얘가 SQ6 이트론은 아닌데 S라인인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S 마크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안쪽도 다 보면 지금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퀼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BMW 치면 한 버네스카 정도?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이름이? 원래 이 스포츠 시트 플러스 오게 되면 이거 나파 가죽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이게 나파 가죽 선택이 안 돼 있고 저거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나파 아닌 것 같은데? 네. 디나미카 소재랑 같이 엮여 있는 걸 거예요. 자, 카메라를 바꿔왔습니다. 지금
막 열심히 리뷰를 하다가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알칸타라, 그리고 플라스틱, 일반적인 우레탄, 그리고 플라스틱, 또 하이글로시, 이런 소재, 복합적인 소재가 쓰여져 있었고요. 방금 전까지 이 유리에 후야오사의 이중접합 유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트는 이제 S라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쪽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근데 가죽 메쉬예요. 그래서 타공만 되어 있고, 이 옆에는 나파 가죽이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만져보니까 BMW의 버네스카 정도의 가죽이 좀 이렇게 단단한 가죽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시트다 보니까 사이드 볼스터 쪽,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쪽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은 이 안쪽이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고, 약간 밝은 은색으로 실로 이제 필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완성도가 높은 시트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느껴지는 게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안타까운 점인데, 혹시 SQ6에는 통풍 시트 들어갔나요? 기본적으로 원래 SQ6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고 Q6 이트론 같은 경우는 요게 아니라 원래 가죽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서 거기 통풍이 들어가요. 근데 얘가 S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독일 옵션이다 보니까 옵션을 최대한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옵션이 들어가서 통풍 시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독일 차량들 보면은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i4 M50 같은 경우도, M50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없고, 일반 프로가 아닌 경우에 통풍 시트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통풍 시트가 있는 옵션을 집어넣었었죠. 또 헤드레스트 메쉬 소재가 안에 스피커 들어있어서 그래요. 얘가요? 네,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양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얘가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바우스 윌킨스랑 뱅앤올uf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 사운드 시스템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런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이나 위플래시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내 이제 소재를 보기 전에 외관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뭔가 HUD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되게 넓은 프로젝션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AR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AR 허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봐서 이건 나중에 제가 리뷰하고 주행을 하면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OLED 소재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곡률이 큰, 많이 휘어져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딱 이렇게 보면은 적당한 얇기, 이 얇기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강의 이 쫀쫀한 느낌, 제가 아우디에서 가장 좋아하는 S나 RS에서 적용되어 있는 얇은 느낌의 이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네요. 한번 조용히 닫아보겠습니다. 여기엔 원래 뭐가 있으려고 이렇게 공간을 넣어놨을까? 보통 거기가 저희가 원래 그 문 열림, 잠금 닫그 있잖아요. 원래 그 위치예요. 왜 소프트 클로징을 안 넣어줬을까요? 막한 EV도 없습니다. 진짜 좋다.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들. 이거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적용되어 있고, 역시나 독삼사 차량들답게 텔레스코픽의 양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맨날 차량들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사이드 볼스터 옆에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손이 잡힐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잘 나오는 시트 포지셔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얘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BMW는 테슬라만큼 나오진 않고요, 현대기아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쪽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플라스틱입니다. 좀 귀엽다는 느낌이네요. 뭔가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차량이나 막 스포츠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잘 만들어져 있는 독일 국산사에서 이제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그런 느낌의 이제 SUV, 준중형 SUV의 좀 끝판왕 같은 느낌. 모델 Y의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항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드라이 카본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진짜 드라이 카본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옵션을 다 넣어놔서 그래요. 야, 이거 예전 S7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드라이 카본이도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알칸타라에다가 밝은 스티칭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앱 서랍이라서 약간 복잡해 보이고, 지금 제가 딱 봐도 홈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 방송,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 충전, 설정,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컨트롤 버튼, 홈 컨트롤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컨트롤 버튼 내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이 밑에는 언제나 쓰여지는 공조장치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디자인이요, 완성도가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쓰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딱 처음 만져봤는데도 어디에 뭐가 있겠다라는 느낌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테리어 라이트라든지 여기 보면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보면 익스테리어 라이팅, 이것도 다 라이팅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지금 애니메이션들을 다 이렇게 셀렉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냐 이렇게 나오겠냐 하는 것들을 다, 와 이거 우리나라 옵션 안 들어오겠죠? SQ만 들어오겠죠? 지금 OLED 테일라이트가 저희 지금 인증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거 라이트가 패키지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오, 선택은 가능하세요. 개뽀.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 나와가지고 딱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혹은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어디 멀리 가고 담배 딱 한 대 피우면서 내 차의 뒷모습을 찍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할 때 환장합니다 이제. 근데 아우디의 이런 매트릭스 LED나 이런 라이팅의 애니메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이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괜찮고,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네? 대박이다. 그리고 서비싱. 지금 현재 16%인데 70km 갈 수 있다고 나와요. 아, 드디어 아우디도 이제 몇 킬로미터 몇 퍼센트가 Q4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Q6 이트론에서도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파처 타임, 그러니까 출발 시간, 뭐 패스트 차징에 대한 부분, 그 차징에 대한 위치 같은 정보들도 다 나오고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쓰기가 편하고 진짜 한눈에 딱 보이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야, 여기에 듀얼 모니터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예쁘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다 이번에. 통풍 시트 없는 게 진짜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 아우디의 돌아가는 느낌, 이거 제발 제네시스나 어디서든 이거 좀 배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여기서 눌러주면 예전과 다르게 다이나믹, 컴포트, 에피션시, 이게 이렇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졌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아우디에서 UI 디자인을 좀 많이 잘했네요. 왜냐면 예전에는 아우디에서 보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서 뭘 눌러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맨날 까먹었는데, 지금은 딱 누르면 직관적으로 딱 보이고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있고 뭘 누르면 어떻게 변하는지가 한눈에 보여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 버튼도 여기 딱 있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 옵션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와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막아놓은 거. 막아놨네요. 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잠깐 그 템퍼러리하게 디액티베이트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잠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트론 GT나 RS 이트론 GT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지금 UX적으로나 UI적으로나 완성도를 상당히 잘 만들어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콕핏의 느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면은 마감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짱짱한 이런 천장이라든지 위쪽에 소재 같은 것들도 너무 좋고, 이런 천 같은 것들도, 야 이거는 그냥 일반 모델, 그러니까 스포츠 시트 말고요, 일반 시트로 들어간 통풍 시트가 있는 모델을 넣게 됐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는 한번 들어볼 때 조금 이따가 헤드레스트 사운드를 한번 느껴볼 거고요. 뒷좌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뒷좌석도 뱅앤올룹슨 딱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와, 이런 짜잘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돈인데 굉장히 잘 해놨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밑에 시트가 플랫한 플로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밑에 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발 밑에 쪽을 받칠 수 있게끔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이 다리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끔 살짝 파놓은 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성도 대박. 뒷좌석은 지금 2급에서는 제일 다리는 편해요. 다리 위치는 제일 편하고, 지금 현재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렇게 앉아있을 때 머리 헤드룸의 공간도 꽤나 괜찮습니다. 한 요 정도 남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뒷좌석에 이 시트를 뒤로 리클라이닝 하지 못한다는 점. 아, 요 부분이 진짜 아쉽네. 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뒤쪽에 이 리클라이닝이 진짜 딱 5도만 딱 뒤로 갔으면 진짜 최강인데, 이게 진짜 아쉽네요. 뭐 가운데도 앉을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쪽에 다리 공간이라든지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완성도 높은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죽의 소재라든지 시트의 착좌감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이런 느낌이 나서 쓰기에는 되게 좋은데요. 이야, 괜찮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실제로 탔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조금만 더 뒤로 뉘어졌으면. 요게 독일 차량들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도 지금 빨강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은 내릴 때 조심하라고 여기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 참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쪽은 이렇게 역시나 이제 뒤적콕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디자인 좋다. 이렇게 풍향이 나오게 하고 끄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풍향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볍게 그냥 풍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뜨뜻한 시트 열선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마치 고무 매트가 이거 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옵션인가요? 옵션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고속버스 그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거에 발작 버튼이 눌리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이쪽에서 문을 열어봤는데 왜 여기도 문이 열리는 거야? 하여튼 아우디는 되게 신기하게요. 왼쪽 오른쪽에 둘 다 충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중 힌지 구조고요. 얘를 한번 딱 누르면은 이렇게 닫히는데, 야, 이거 닫히는 속도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약간 빡세긴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자, 이제 한번 사이즈를 확인을 해볼 텐데,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브릿지스톤에 투란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투란자 T005 285 452R 20. 에이, 폭이 엄청 크네. 얘 몇 마력이에요? 400마력 조금 안 되고요. 네. 아, 그러면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네요. 왜냐면 4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EV9이 285 452R 21인치니까 얘도 285 아마 스퀘어 사이즈로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어이씨, 255네? 255 50R 20입니다. 사이즈가 다르네. 얘가 일단 후륜을 기본으로 한 PP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쪽과 뒤쪽의 파워 사이즈도 좀 다른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후륜 마력이 더 높죠, 얘도. 앞에는 거의 한 100마력 정도 수준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완성도 높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마칸보다 훨씬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포르쉐의 마칸을 Q6 이트론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내외관은 훑어봤고, 여기 있는 SQ6 이트론은 제가 21일날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을 시켜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색상은 약간 다크한 어두운 차콜 색깔? 그런 색깔이고요. 얘는 되게 백곰 같은 색깔의 예쁜 팬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거 OLED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가 굉장히 예쁘네요, 진짜. 됐다. 이제 됐네. 비상 깜빡이를 켜니까 여기에 비상 깜빡이라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이트 패키지로 묶여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놈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 한번 들어보고 블루투스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나라도 이거 인증 굉장히 빡세잖아요. 노래를 들어보자. 와,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뱅앤올uf슨 사운드를 제가 그냥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되게 느낌도 되게 담백하고 있는 원음 그대로를 딱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날카롭지도 않고요, 듣기도 좋고 따뜻하고, 그렇다고 해상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데? 얘 스피커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거 헤드레스트까지 20개예요. 20개! 기본으로 16개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에 4개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다. 몇 와트인지 아세요? 830W. 1000와트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포인트. 여기 귀에서 되게 잘 때리거든요. 와. 여러분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 얼마나 좋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깜빡이를 켜거나 내비게이션을 틀거나 뭐 나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잘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똑딱똑딱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좀 이렇게 보조음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좋습니다. 뱅앤올uf슨. 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이번에 Q6 이트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좀 마음에 많이 드는데요. 이번에 Q6 이트론은 좀 기대해 볼 만한 듯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주행 질감이 궁금하다. 다른 거는 뭐 완성도도 높고 잘 만든 거 다 알겠는데 그 안쪽에 이제 달려봐야지 느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댐퍼 세팅, 그리고 차체의 거동성, 파워 이런 부분들을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Q6 이트론의 다른 주행 리뷰 영상 혹은 뭐 기회가 된다면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